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을 받고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는 CNN 방송이 나와 관련국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지방에 체류하고 있으며 특이 동향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생후 27일 만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생아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엄마보다 최대 100배 많았다는 국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별다른 치료 없이 엄마의 모유만 먹고 완쾌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인턴 증명서는 적법하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재산 피해 추산액이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화재 경보음이 울려서 1층으로 대피하자고 해가지고 저희 다 놀래가지고 가짜로 꾸민 채팅글 때문에 엉뚱한 여성이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치 성폭행을 원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채팅이었는데 관련된 남성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야구 연습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규 시즌은 5월 5일 어린이날 무관중으로 개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미국 CNN 보도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진위 여부를 두고는 하루 종일 각종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긴박했던 오늘 상황을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반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 관련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I'm told by a U.S. official with direct knowledge that the U.S. is monitoring intelligence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in grave danger following a surgery. 기사 제목에 사망에 처할 위험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CNN 보도는 즉시 전 세계에 전파됐고 국내외 언론들은 CNN을 인용해 김정은 위독 등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어제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SNS를 통해서는 김정은 뇌사라는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에서 관련 보도를 부인하자 최초 보도를 했던 CNN은 낮 12시 추가 보도를 통해 사실 확인이 안 됐다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Any intelligence involving North Korea, we have to acknowledge North Korea is the blackest of black boxes, difficult to penetrate for U.S. and other foreign intelligence services, hard to corroborate. 미국 MBC 기자는 김 위원장이 뇌사에 빠졌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중퇴 소식에 코스피는 장중한 때 2.45%까지 급락했다가 신변 이상설이 잦아들면서 전일보다 1% 하락한 1879.38로 마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퇴설을 부인했습니다. 수술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측과 첩보를 공유하고 내린 결론이라는데 미국 정부와 판단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그런 답변에 대해서 추가해드릴 사항은 없고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면서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지방에 체류하면서 정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퇴설을 부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노동당, 군부, 내각도 비상경계와 같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당국은 어제 관련 첩보를 접하고 면밀한 분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측과도 정보를 교류했는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을 받은 것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수술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과 달리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됐습니다. 일단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시술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평양에 갑자기 며칠 전부터 봉쇄 조치 취한 거 등등 분명히 뭔가가 있다. 자신의 소식통에게 들었다면서 심혈관 시술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SNS상에 떠도는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글은 지난 2014년에도 돌았던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확 퍼지기 시작한 건 지난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참배에 불참하면서부터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아버지나 할아버지 생일에 빠진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지도 어느새 열흘이 지났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김일성 생일로 북한 최대 명절인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에 지도부가 총출동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김 위원장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맨 앞줄에서 참배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습니다. 태양절 참배 불참은 김 위원장 집권 후 처음 있는 일이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4월 10일 열릴 예정이던 최고인민회의가 예고 없이 돌연 이틀 연기된 것도 건강 이상설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해 공군 훈련 시찰과 정치국 회의를 끝으로 열흘째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비행장에서 환하게 웃고 담배 피우는 모습에서 건강 이상 징후는 찾을 수 없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용맹한 공중 기동과 전투 행동들을 보시고 거대한 만족을 표하시며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도 당뇨와 고혈압, 불면증 등 각종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찰하거나 연설할 때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갑자기 사라졌다 40일 만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김 위원장 왼쪽 발목에 물혹이 생겨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 자맹이 길어질 경우 건강 이상설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자연스레 김정은 위원장 후계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식이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 10살 이하의 아이들이라 바로 지도자 반열에 오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여동생 김여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중퇴설 보도 이후 외신들은 앞다퉈 권력 승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영국 BBC는 여동생 김여정이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고 했고 가디언 역시 김여정은 김정은 다음으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1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권력 중심에 복귀한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또 김 부부장이 지난달 본인 명의 담화로 청와대를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은 친서를 공개하는 등 최근 자신만의 머릿기사를 만든 것에 주목했습니다. 김일성 혈통이 중시되는 북한에서 현재 공식 직함이 있는 건 김여정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형인 김정철, 고모인 김경희, 삼촌인 김평일, 조카인 김한솔은 권력 기반이 전혀 없거나 해외를 떠도는 상황입니다. 만약 김 위원장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면 노동당 중심으로 새로운 지도체제가 꾸려집니다. 대외적으로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와 박봉주 집단체제로 운영하되 조직 지도부를 장악한 김여정이 뒤에서 실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여정의 경우는 나이도 어리고 여성이고 또 후계자도 공식 지명이 안 됐고 또 공식적인 직함이 정치국 후보위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력 균열들이 바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사이에 이남 일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10살 미만이라 현재 승계 구도에서는 빠져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70% 지급안을 고수하는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죠.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새로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전 국민에게 주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 기부를 독려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만 있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재정 여력을 이유로 70% 지급을 고수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나옵니다.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기재부가 정치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와 야당을 설득할 카드로 꺼내든 건 기부 캠페인입니다. 소득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원금을 기부하자는 건데 민주당 지도부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기부에 앞장서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국가기금으로 운용해 생계가 어려운 계층에 전달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제2의 금모으기 운동처럼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이해찬 대표부터 기부에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민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도 지키고 고소득자가 지원금을 받는 데 대한 사회적 저항도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돈 많은 분들이 돈을 한번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또 바람을 타면 또 좀 잘 됐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도 들고. 애초에 주지 않으면 주지 않았지, 주고 나서 너희는 고위층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강요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는 좀 옳진 않은 것 같아요. 통합당은 선거 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주자던 입장을 바꿔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보다 여당과 정부 간 담판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경기도는 이달 초부터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반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제부터는 카드를 현장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몰렸습니다. 마스크 구매처럼 요일제까지 있어서 헛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이 발길을 돌립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러 왔지만 접수를 못한 겁니다. 못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왜요? 아니 3인 가족이라 하니까 날짜가 안 된대요. 현장 신청 과정에서 혼잡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는 가구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 4인 가족 이상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알지 못한 상당수 주민들이 접수 창구를 찾았다 허탕을 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더 기다려야 접수가 가능하다는 말에 애간장이 탑니다. 오프라인 되는 줄 알고 이번 주부터 왔는데 보니까 이거 오부제 한다고 해서 잘 알 수 있게 문자라든가 이런 거 알려줬으면 헛걸음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석 달 안에 써야 하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아 현장에선 이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3개월 이내에 다 사용하셔야 돼요. 3일 만에 돈 10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다 쓰라는 거요? 아니. 석 달을 쓰라는 거지? 네, 3달 동안. 석 달 동안. 현장 신청이 시작된 어제 하루 43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651만 명을 더하면 지금까지 경기도민 절반가량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휴직하게 된 사람들이 받는 지원금에도 정부 예산이 900억 원이나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힘든 상황에 놓인 휴직자들에게 잘 전달돼야 할 텐데 채널A 취재 결과 수급 대상인데도 지원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음악학원 강사 강모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무급휴직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강생이 줄고 학원도 휴원을 하자 기약 없는 휴직에 들어간 겁니다. 정부가 무급휴직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2달간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지만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요.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좀 허탈한 감도 있고요. 강 씨는 경기 부천시에 살면서 인접한 인천시에 있는 학원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주거지가 인천인 사람에게만 지원금을 주고 부천시는 근무지가 부천인 휴직자에게만 지원금을 주다 보니 강 씨는 인천과 부천 어느 쪽에서도 지원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광역 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지원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수급 대상인데도 지원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이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지 더 좋은 건데 이게 그게 아니라 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러면은 이거는 하나만화인 게 아닌가. 채널A 확인 결과 광역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이 거주지 또는 근무지로 나뉘어 있었고 거주지와 근무지가 같은 지역일 때만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주무부처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져서 대상이 빠진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제각각 지원 기준이 일터에 못 가는 무급휴직자들을 2번 울린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최연소 확진자였죠. 생후 27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엄마의 모유만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냈습니다. 38도까지 열이 올랐고 엄마 몸보다 100배 넘는 바이러스가 아기에게서 나오기도 했는데 크게 보채지도 않고 무사히 태어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27일 된 신생아가 이곳 보라매 병원에 입원한 건 지난달 8일. 엄마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병동에 들어온 겁니다. 입원 당시 아기는 미열과 가벼운 코막힘 증상이 있었지만 다음 날부터 38도 넘는 고열에 기침,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워낙 자료가 없고 앞으로 경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면밀히 관찰을 했는데 입원한 다음 날부터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해서 그때는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열은 이틀 만에 내렸지만 기침은 계속됐습니다. 다행히 세균 감염이나 폐렴 소견이 없어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는 투약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모유로만 버텼습니다. 입원한 지 18일 만인 지난달 26일, 아기와 엄마는 완쾌돼 함께 퇴원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엄마 마음을 알았나 봐요. 그렇게 많이 보채지도 않았고 의료진으로서는 아기한테 항상 제일 고마운 부분이 크고요. 의료진은 이 신생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당시 바이러스 배출량이 엄마보다 100배 많았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특히 혈액, 소변, 대변에서도 다량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초기에는 바이러스 양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생아 코로나 환자들을 진료를 할 때는 아이들의 증상 변화라든지 PCR 관찰을 해서 방역당국은 면역체계가 완전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을 가능성도 있다며 감염 관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요즘 약국 가면 전보다 마스크 사는 게 어렵지 않죠.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나아지면서 정부가 다른 나라의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일부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수출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마스크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요즘 마스크 업체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출 규제가 언제 풀리는지 문의하는 겁니다.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해외에서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많이 오고 동남아 다 오는 것 같아요. 대사관에서 엄청 많이 오고 수출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 현재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량의 10%까지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수출 규제 완화는 아니지만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국가나 일본에 외교적 차원에서 마스크 지원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또다시 마스크 대란을 겪을 수 있다며 반대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부족한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오브제라는 그런 정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그렇게 부족해진다면 비난 같은 거를 피할 수 있을까 염려되기도 하고. 특히 일본에 마스크를 보내는 것엔 반감이 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한다면 마스크에 독도를 새겨야 하고 아니면 반대한다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오부제는 당분간 유지하면서 마스크 수급 상황과 여론 등을 고려해 해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실제로 확진자가 12,000명을 넘어선 일본에서는 마스크가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아베 정부가 가구당 2장씩 면 마스크를 보냈는데 그마저도 불량품이 많아 국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나눠준 마스크 뭐가 문제인지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직접 착용해봤습니다. 国民の皆様に広くこの布マスクの配布を行わさせていただくことといたしました。これは洗えば何回も使える。 아베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각 가정에 면 마스크 2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를 위한 마스크에서 불량품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不具合の中身あるいは原因、これを早急に調査しなきゃなりませんので、回収するというか、こちらの方に頂戴をしてですね、今早急に原因の分析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이미 배포한 7,800여 장에서 머리카락과 벌레 등이 발견된 것으로 임산부용 마스크 지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아베 정부가 나눠주는 마스크는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 마스크보다 크기가 작고 아래와 위로 펼쳐지지도 않습니다. 이 일반 마스크는 코와 입, 턱이 모두 가려지는데 이 일본 정부가 지급한 이 면 마스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입과 턱을 가리면 코가 나오는 등 이 얼굴 하부를 다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면 마스크의 제조 공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どこの工場で作られたものかなどは現在厚生労働省において詳細を調査中であり 게다가 정부 강요들도 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医学的にはあんまり意味がないですよね。それによって感染を防げるわけじゃないので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망 사건 가운데 11건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중국에선 코로나19로 투병 중인 환자들의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피부가 온통 검게 변한 채 병상에 누워있는 남성. 코로나19에 감염돼 2달 넘게 투병 중인 의사입니다.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 의사도 얼굴과 손 등 온몸이 검게 변했습니다. 会导致脸部和头颈部的色素沉着，它们两个可能主要是与药物有关。 장기 손상에 의한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우한의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분석한 결과 신장과 간 등 심각한 장기 손상이 동반됐습니다. 중국 전역이 코로나19 종식 수순에 들어갔지만 헤이롱장성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병원 내 집단 감염 등으로 2주도 안 돼 감염자 7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얼빈 시내 도로와 건물 곳곳은 봉쇄됐습니다. 封条大锁头人也上不去也下不来 시진핑 주석은 산시성의 일명 별장촌 사건 배경지를 시찰했습니다. 과거 시 주석이 6차례나 불법 별장 철거 지시를 내렸지만 따르지 않았던 당서기는 부패 혐의로 숙청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현장 시찰은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계 부인 덕분에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를 공수할 수 있었다며 싱글벙글입니다. 50만 명 검사가 가능해졌다고 한국어로 감사의 뜻도 전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지사를 질타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한국 계안의 호건 여사와 나란히 기자회견에 나선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공수해왔다며 한국어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Thank our Korean partners for assisting us in our fight against this common hidden enemy. 감사합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주말 부인과 함께 공항에 나가 진단 키트 50만 호의 분량이 실린 여객기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호건 주지사가 불필요한 일을 했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Look at these different places. That's Maryland right there. So could have saved a lot of money, but that's okay. Go to South Korea for No, I don't think he testing needed to go to this? South Korea. I think he needed to get a little knowledge. 이에 호건 주지사는 재반박에 나서 백악관과 나를 세우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That the federal government would back us up, but that the governors needed to go out and get their own testing. And we've all been out there, the governors, trying to compete with one another. 미국 내 확진자 79만, 사망자 4만을 넘긴 가운데 코로나19 검진 확대 문제는 연일 경제 정상화를 위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잠정적으로 미국 이민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일자리 보호 차원이라지만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아입니다. 전 세계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국면에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동 제한령에 집에서 굶어 죽느니 바이러스에 걸려 죽겠다고 외쳤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인도 뉴델리의 한 학교. 문이 열리자 도시락통을 든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 주민들이 몰리면서 깔리는 사태도 속출합니다. 인도에선 한 달 가까이 봉쇄령이 계속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민들도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Then we can rather die of coronavirus than to die in our homes of hunger. 5주 동안 봉쇄령이 계속 이어지자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며 분노를 쏟아낸 겁니다. 콜롬비아도 사정은 마찬가지. Se bota a las calles porque es que una cosa es decir encerrémonos 15 días, pero las personas que no tienen con qué van a comer.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식량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cosa injusta, porque nosotros vivimos del día al día, ¿sí me entiende?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아프리카 튀니지에선 한 남성이 분신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남미 페루에선 원주민들이 바나나 잎으로 만든 마스크를 쓰고 식량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봉쇄 조치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사회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요즘 주유소 가면 이 자동차 기름값이 많이 내렸는데요. 전 세계 유가가 하락한 덕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기름을 받을 때 돈을 받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재희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5월에 인도받게 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에 거래된 건데 쉽게 말해 원유 1배럴을 구입하면 37달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가장 큰 원인은 원유 저장 공간 부족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줄면서 원유 수요는 급감했는데 재고가 계속 쌓이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해진 겁니다. 또 구매자들이 원유를 인도받게 되는 시점으로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5월을 건너뛰고 6월을 택했다는 겁니다. 6월로 들어가게 되면 어찌됐건 코로나19에 대한 충격도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제 원유에 대한 가격이 폭락은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기. 처음 발생한 일이다 보니 원유 가격과 연동된 상품을 지급하는 국내 일부 증권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이 마이너스 유가를 인식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제때 팔지 못한 겁니다. 투자자 수백 명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상해서 그냥 시장가 청산 불러봤거든요. 시장가 청산이 튕기더라고요. 0 이하로는 주문할 수 없다. 손실액은 한 2,200만 원 정도, 10억 정도까지 손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증권사들은 투자자 피해 사항을 확인해 규정대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지난 1월 중국 광저우의 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누군 걸리고 누군 안 걸리고 이 감염 경로를 두고 의문이 불거졌는데요. 감염 경로의 비밀 따져보겠습니다. 1월 24일 점심 무렵 중국 광저우 식당 3층으로 가보죠. 식당에는 83명의 손님과 8명의 종업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중국 우한을 여행한 가족 테이블에서 나왔는데요. 이후 다른 테이블 손님들까지 10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 145제곱미터로 꽤 넓은 편이고 이 테이블 간격도 1m 이상이었는데요. 게다가 최초 확진자와 더 가까웠던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 3개 테이블에서만 감염이 집중된 걸까요? 중국 광저우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감염 요인으로 에어컨을 지목했습니다. 3층 식당을 그래픽으로 구현해봤습니다. 창문이 없는 공간 3개의 테이블 앞에 에어컨이 있는데요. 연구진은 에어컨 바람 흐름이 3개의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는 일직선 형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바람을 타고 옆 테이블로 또다시 그 옆 테이블로 이동하며 감염됐을 가능성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 실제 바이러스 실험이 아니라 분명 한계도 있지만 우리 방역당국도 환기도 않고 에어컨 틀면 바이러스가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온도가 22 내지 25도 사이에서 통상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5일간은 생존할 수 있다는. 에어컨 사용 시 실내 환기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군포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강풍이 불어서 아직까지도 불길을 다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커다란 창고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짙은 연기가 큰 띠를 이루고 건물 수백 미터 밖까지 퍼져나갑니다. 창고 건물 1층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건물 내부에 보관 중이던 물건들은 잿더미로 변했고 창고 출입문은 뜨거운 열기에 휘어버렸습니다. 택배업체 물류센터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 쓰레기 소각장에서 시작된 불은 바로 옆 물류센터 건물로 옮겨 붙었는데요.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 인근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할 만큼 커졌던 불길은 진화 작업이 진척되면서 잦아들었다가 오후 들어 강풍과 함께 다시 기세가 강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8,000제곱미터 넓이의 1층 전체를 먼저 태운 불길이 엘리베이터를 통로 삼아 5층으로 바로 번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안에 보관 중이던 가구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저희가 바로 맞은편 건물인데 매연도 많이 들어오고 화재 경보음이 울려서 1층으로 대피하자고 네, 저희 다 놀래가지고.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200억 원대에 이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쓰레기 소각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보고 물류센터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남성끼리 한 무작위 채팅 때문에 엉뚱한 여성이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거짓말하고 가짜 주소를 알려줬는데 실제로 그 주소에 사는 무고한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한 겁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채팅 앱에 자극적인 대화방이 만들어진 건 지난해 8월. 대화방을 만든 A씨는 자신이 35살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만나서 성폭력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남성 B씨가 관심을 보이자 A씨는 자신이 사는 곳이라며 한 원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B씨는 곧바로 원룸으로 향했고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은 대화방 주인공이 아니었고 이들과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정작 상황극을 하자던 A씨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남성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두 남성은 붙잡힌 뒤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상대방을 골탕 먹이로 했을 뿐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질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B씨는 거짓말에 속았을 뿐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법원의 입장에 비춰보면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채팅방에서 한 거짓말 때문에 애꿎은 여성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 소리 나오고 코로나19 비상사태도 끝나지 않았죠. 군의 기강이 중요할 텐데 사건 사고 소식이 연일 들립니다. 해군 함정을 지휘하는 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군 대형 함정의 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대령은 최근 함내에서 여군 부하와 면담 중 손으로 부하의 무릎피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대령은 여군 부하가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재차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군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고 해군은 A대령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군기강 해이 사건 사고는 최근 들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장교가 금주기간에 술을 마시고 민간인 여성을 추행하거나 만취 상태로 나체 노숙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육군 장성이 관산의 닭장과 텃밭을 조성하는데 장병을 동원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군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육군 부사관들이 상관인 장교를 성추행하고 병사가 여군 중대장을 폭행하는 하극상도 벌어졌습니다.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군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국방부 장관이 나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군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도 범죄자의 도피는 끝까지 쫓았습니다. 13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한 범죄 조직 두목이 태국에서 압송됐는데 송환 과정,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장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방역복을 입고 고글을 쓴 경찰관들이 공항에 도착한 태국발 비행기에 올라 남성 한 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곧바로 이 50대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체포 절차에 들어갑니다. 체포영장에 의해서 본인을 체포하겠습니다. 죄명은 사기 등.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남성을 태운 승합차는 경찰서가 아닌 의정부에 있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향합니다. 네, 하루 정도 걸려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씨와 경찰관 사이에 가림막을 두고 진술을 받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우두머리 56살 이모 씨. 태국 등 해외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3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겁니다. 접촉하는 경찰관이라든지 또 유치인들의 또 재감염 우려 부분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태국에선 코로나19가 유행 중이라 유치장에서도 다른 수감자들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 머무르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일당이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도 만들어 430억여 원을 챙긴 걸로 보고 이 가운데 111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5천만 원 넘는 현금도 압수했습니다. 이 씨는 해외 도피 중에도 20억 원이 넘는 고급 빌라에 살며 호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일당 31명을 검거해 이 씨 등 9명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하늘길이 막히면 이런 어려움도 생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농촌마을은 한 해 농사를 망칠 위기입니다. 서채리 기자가 농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채소밭 위로 트랙터가 지나갑니다. 멀쩡한 시금치밭을 통째로 갈아엎고 있는 겁니다. 이 농장에서 하루 동안 갈아엎은 시금치밭만 비닐하우스 5개. 버려진 시금치만 10톤 분량에 이릅니다. 상품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출하를 할 수 없어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갈아엎게 된 거예요. 수확철이면 외국인 일꾼이 최소 8명은 필요한데 일손을 못 구해 출하 시기를 놓친 겁니다. 자식 어디 보내는 그런 아픔과도 같은 생각으로 갈아엎게 됐습니다. 배산지인 경기 안성시의 과수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매년 4월 말이면 이렇게 붓으로 배꽃에 꽃가루를 묻혀주는 수정 작업이 한창일 텐데요. 외국인 일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과수원마다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5만 제곱미터 넓이 과수원에서 외국인 일꾼 20여 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고령의 내국인 5명이 나눠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수정 작업은 엄두가 나지 않다 보니 상품성 있는 열매가 맺히길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수정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기계로 수정하다 보니까 착과 수가 너무 많아. 항공편 중단과 인력 송출 중단 결정으로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고용 허가제 적용 대상인 16개 나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사실상 끊길 겁니다. 만성적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구인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 1,000억 원 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죠. 이란으로 달러가 송금되는 걸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제3국과 이란 사이에서 대리석이나 조명 같은 이슬람 사원 건축자재 수출을 중개해온 국내 무역업체 A사. 2011년 건축자재를 허위로 거래한 뒤 IBK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대금 1조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 돈은 해외 각국의 이란 관계자들에게 달러로 분산 송금됐습니다. A사가 미국의 이란 제재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해당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기업은행 뉴욕 지점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 검찰과 뉴욕주 금융청은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업은행에 1,0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의 제재 위반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확인을 받았고요. 서면 합의도 완전히 이행된 것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재 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은 해외 대형 은행들은 수조 원대, 농협은 감시 인력 부족만으로 100억 원의 벌금을 물었던 상황. 미국 금융당국이 외국 은행들에게 강도 높은 감독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진출한 은행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최강욱 전 대통령 공직비서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입니다. 최 전 비서관은 법정에 설 사람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법원에 나와 취재진 앞에 선 최강욱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검찰의 직권남용으로 자신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최 전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불려나온 최 전 비서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었다며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람들 가운데 자신만 재판에 넘겨진 건 현저히 차별적인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허위 인턴 증명서가 입시 비리에 사용될 거란 고의가 있고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0여 분 만에 첫 재판을 마친 최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명색이 제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방치했겠습니까? 최 전 비서관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6월 2일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라임 사태 수사 속보입니다.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은 현재 도주 중이죠. 도피 중에 서울 한복판을 누비고 가족들과 리조트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5개월 넘게 지명 수배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영장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잠적 하루 전 수행비서를 통해 5억 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명동의 환전소를 이용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커피숍에서 현금 가방을 건네받은 이 전 부사장은 한두 달 출장 간다는 말을 남기고는 곧바로 부산행 KTX를 탄 뒤 사라졌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그로부터 2달 뒤인 지난 1월 명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행비서가 렌트에 운전한 카니발 승용차에 탔습니다. 차량에 먼저 타고 있던 가족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리조트로 이동했습니다. 수배자 신분으로 쫓기는 와중에도 리조트에서 나흘 동안 설 연휴를 보낸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 배우로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도피한 이 전 부사장을 대신해 수행비서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 전 부사장의 아토피 약을 챙기고 리조트 동행을 지시한 것도 김 전 회장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 역시 지난달 12일 같은 수행비서를 통해 30억 원어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넘겨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구속된 수행비서는 도피자금으로 쓰일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국내 은신처를 추적하는 동시에 인터폴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검찰이 오늘 신라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또 이뤄진 압수수색인데 구속된 전직 임원진에 이어 현 임원진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자택과 신라젠 서울지사 여의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8월 부산에 있는 신라젠 본사와 서울지사 압수수색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16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이모 전 신라젠 대표와 광모 전 감사 등을 구속한 검찰은 닷새 만에 현직 대표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2016년 상장 이후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항암물질 팩400 임상실험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검찰은 임상중단 공시 전에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이 2,500억 원대에 이르는 신라젠 주식을 팔아치워 거액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은상 대표가 자본 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회사 지분을 취득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총선 압승으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연일 겸손을 강조하며 몸을 낮추고 있죠. 그런데 지방에선 소주병 폭행부터 유권자를 향한 막말까지 이를 무색해하는 일탈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기섭 횡성군의회 의장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건 지난 18일 저녁. 4.15 총선이 끝난 지 사흘 뒤입니다. 술자리 도중 시비가 붙었고 변 의장은 자리에 함께 있던 횡성군청 퇴직공무원 A씨를 술병으로 폭행했습니다. A씨는 머리에 30바늘 이상 꿰매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변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민주당도 탈당했습니다. 의장으로서
난 죄송하고 그분들에게 송구스럽지 제 부채지 다른 얘기 하고 싶지가 않고. 충남 당진시에서 재선에 성공한 어기구 민주당 의원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역구 유권자와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들을 쏟아낸 겁니다. 어 의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자력으로 180석을 획득한 여당은 국민 앞에 겸손할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국민 앞에 항상 겸손하고 안정감, 신뢰감, 균형감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만 해도 낮은 자세로 머슴처럼 일하겠다던 여당이 압승 이후 오만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 긴급 재난 지원금 기다리는 국민들 많으실 텐데 여권 안에서부터 완전히 꼬였어요. 이 친문 세력, 친문 지지자들이 오늘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면서요? 예, 불과 며칠 전 총선 때만 해도 똘똘 뭉친 지지자들이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인데요. 이런 내용이 눈에 띕니다.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라고 뽑아놨더니 뒤통수 친다는 겁니다. 이런 불만을 SNS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야당한테 발목 잡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엔 거꾸로 민주당한테 정부 발목을 잡지 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지자들이 저렇게 돌변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하위 국민 70%한테 지원금을 준다는 정부의 대책은 총선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문제는 총선 때 여당 지도부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약을 남발하면서 논란이 커진 건데요. 지지자들이 볼 땐 여당이 오바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여권은 급기야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기재부가 그거를 고집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재부가 정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걸 받으려면 어쨌든 미래통합당 이제 생각도 중요한데 미래통합당 총선 전에는 다 주겠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입장은 뭡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때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부 입장에 동조하면서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하면 그중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돈이 이렇게 마련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건데 국민들 보기에는 총선 전후에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후에 변심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약속했다가 또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게 당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참 별을 하는 거예요. 여야 모두 급할 때는 앞뒤 재지 않고 질렀다가 뒷감당을 못하고 있으니 결국 정치가 문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알릴레오 시즌2 마지막 방송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시즌2가 시작된 게 지난해 9월입니다. 조국 정국이 한창일 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7개월간 했던 시즌2에 대해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시즌3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정치 시사 비평으로는 안 할 거예요, 제가. 네, 유 이사장 조국 사태부터 이 총선 국면까지 칭찬도 비판도 원 없이 들었어요. 네. 예, 논란도 많았었는데 대표적인 논란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대학에서 PC를 반출한 영상이 공개되자 유 이사장은 그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알릴레오 방송에 출연한 한 패널이 여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방송을 중단하기로 한 데는 이 총선 때 180석 그 발언이 지금 영향을 크게 미친 거죠. 네, 그 발언 때문에 보수 진영이 막판에 뭉쳤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결국 전격적으로 정치 비평 중단을 선언한 건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 집권 세력의 대표 스피커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저는 선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불일치 때문에 이 방송을 계속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네, 그럼 이재명 부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유 이사장이 이제 정치와는 굿바이 하는 겁니까? 네, 일각에선 유 이사장이 차기 대선에 직접 플레이어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유 이사장은 확실하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
저 정도의 인지도에 저 정도의 그런 인기나 이런 게 있으면 나 같으면 정치를 하겠다. 자신의 욕망을 나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할 것 같다. 다만 진보 진영에 위기가 온다면 언제든 다시 대표 스피커로 출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를 불온한 자유주의자 이렇게 지칭해 왔는데 다음 또 어떤 행보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면 중단된 성당 미사와 전국 사찰 법회가 2달여 만에 재개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오는 23일부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다음 달 5일까지 유지하되 기도와 법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일부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2020년도) KBO 정규시즌 개막일을 5월 5일로 확정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무관중으로 정규 시즌이 개막하는데요. 심판들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선수들은 침을 뱉어서도 손을 마주쳐서도 안 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프로야구 시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어린이날 개막해 11월에 포스트 시즌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당분간 무관중으로 경기를 한 뒤 코로나 추이에 따라 관중 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선수들 개별 지침도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중 무심히 침을 뱉고 덕아웃에서 하이파이브 세리머니가 펼쳐졌지만 올해부턴 모두 금지됩니다. 자체 청백전이 아닌 팀 간 연습 경기가 펼쳐진 오늘 첫날. 덕아웃 함성이 관중 응원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무관중 경기지만 선수들 열정은 변함없이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행동은 조심스럽습니다. 평소 습관이 무심코 튀어나올 수 있어서입니다. 일단 마운드에서 좀 생각지 못하게 침 뱉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조심했던 것 같고. 심판들의 차림새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구심은 기존의 보호 마스크 안에 방역 마스크도 착용해야 합니다. 구심의 스트라이크 콜 때 혹시나 비말이 타자와 포수에 닿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풍경 속에 대만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한국 프로야구가 기지개를 펴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하지만 오늘 연습 경기 첫날이라 그럴까요? 삼성의 외국인 선수 살라디노의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민준 기자입니다. 삼성과 기아의 연습 경기. 홈에 들어온 살라디노가 기쁨의 하이파이브를 시도합니다. 동료들도 대수롭지 않게 전부 받아줍니다. 코로나19 매뉴얼상 금지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학습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수비 후 들어올 땐 손바닥이 아닌 팔목 인사로 대신하며 2번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요거 앞서 득점하고 하이파이브였잖아요. 지금 들어올 때는 바뀌었어요.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오늘 연습 경기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는 KT의 고졸 신인 소형준이었습니다. 하나를 상대로 6이닝 동안 한 점만 내주며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특히 초반 위기마다 신인답지 않은 침착한 투구로 병살타를 이끌어냈습니다. 슈퍼 루키의 등장을 확실하게 예고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는 걸 좀 선호해서 프로에서도 이제 제 스타일대로 계속 던질 생각입니다. 화끈한 홈런포와 호수비까지 5월 5일 개막을 목표로 그라운드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내일까지 매서운 봄바람이 비상입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는 최대 순간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작은 나뭇가지가 부러질 수 있는 강도입니다.
현재 한반도 서쪽에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고기압이 형성돼 있고 이 동쪽에는 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저기압이 형성돼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가운 북서풍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바람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부 남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강원 영동 지역은 강풍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풍은 내일 밤까지 계속될 걸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일부 중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9도, 대구 14도에 머물겠고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중국발 황사가 발원하면서 내일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자체가 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보육원에 떡과 과일, 식혜를 기부하고 왔다는 아이 어머니.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원금으로 쌀을 사서 무료급식소에 기부하고 싶다는 부부. 40만 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45만 원을 받아서 5만 원은 기부했다는 분까지. 더 잘 살아서가 아니라 재난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 기부를 한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이 논란이 되자 여당은 고소득자까지 다 주는 대신 그 돈을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는데요. 기부가 아름다운 건 나누고자 하는 자발적인 그 마음이 따뜻해서죠. 기부마저 편을 가르거나 주변 눈치 보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